안녕하세요. 돈고민 극복 중의 돈팔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작년엔가 김밥 천국에서 밥 먹다가 KBS 시사 프로그램을 봤었거든요. 한국 청년들과 핀란드 청년의 고민을 비교하여 말씀하신 교수님이 있었어요. 한국 청년들에게 고민을 물어봤더니 여러분께서 예상하신 대로 취업, 집 구하기, 결혼이었거든요. 저도 이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맞아요.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국, 일본, 미국도 왠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반면에 핀란드 청년들의 고민은 세계 평화, 기후위기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했었어요. 아무리 환경과 문화가 다르지만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알기론 핀란드는 복지는 좋지만 무척이나 재미없는 나라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 핀란드 청년분들은 유흥과 소비, 도박 등을 인내하면서 산다고? 대단해요. 그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호기심 삼아 알아보고 싶긴 하네요. 앙상블이 참 재미있죠? 가치관이 정말 달라요. 반대로 한국 사회에서는 즐길 거리가 정말 많아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즐길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음주, 가무, 24시간 영업하는 곳들, 인터넷도 잘 발달되어서 온라인 게임, 도박, 드라마, 유튜브 등 집에서 안 나와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다 즐기면서 살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극단적으로 가면 뭐든지 파국에 치닫게 되니까 몇 가지는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하죠. 저는 서울에 막 올라오고 고시원 생활을 보냈을 때 하던 것을 이제 끊어야 했었기에 정신이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럴 때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고시원 방 안에 있을 때 정신이 붕괴되는 줄 알았거든요. 부모님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 참 죄송한 말이지만 안 계셨으면 벌써 자살하고도 남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살은 본인만 편하지 남은 가족들은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이런 순간순간들이 생각나지만 아무튼 지금은 정신적으로도 안정화가 되었답니다. 제가 어떻게 게임, 유흥, 도박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말씀드릴까 해요. 반도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소망합니다. 아시겠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각 세대마다 맞는 처방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최소 한 달쯤은 도전해보시길 추천해드려요. 일단 인생의 주적은 뇌인 것 같아요. 따라서 일단 마인드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유가 본인을 객관화시키기, 즉 3인칭 시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서죠. 왜 해야 하는지, 이걸 끊어서 어떤 상태를 갖고 싶은 건지 이러한 것들을 확실시하여 뇌를 인지시키기 위해서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바꾸겠다고 해서 올라왔다. 명분과 염치 때문에 바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기에 안 하면 지읒된다라는 것이 1순위였어요. 게다가 더 나은 여유로운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2순위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 저희 인생의 최종 보스인 뇌를 인지시키기 위한 작업이에요. 우리는 뇌의 속삭임과 흔들림에서 이겨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인지를 시켰으면 다른 것에 몰두할 것을 찾는 것이에요. 일단 저의 경우는 일이었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동안에는 생각이 안 났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시다면 집안일을 하나 해보시는 거예요. 보수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방청소라든지. 그 중에서 방청소는 정말 강력 추천해드려요. 연예인분께서 그러셨는데 방청소하면 기분이 좋다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여기서 또 뇌가 하지 말라고 발광한다 해도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 뇌하고의 싸움을 몇 번이고 이겨서 승전보를 올리시면서 이러한 습관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그동안 좀 무시하고 외면했었던 해보고 싶었다라는 것을 찾아서 한 걸음 다가가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자신의 형편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약간 좀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게 있는데 살면서 분명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한번 배워보고 싶었다라는 것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것을 탐구하기 위해 도서관을 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집은 유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못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서울에는 지방과 달리 이런 대형 스크린 영상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매료되어서 가던 길 멈추고 넋놓고 바라봤었던 기억이 나요. 저런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주 그냥 마음에서 솟구쳤죠. 짬날 때 도서관을 찾아서 책을 봤었어요. 저 같은 띨박이가 뭘 알겠습니까? 뇌가 이런 쪽에 당연히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발악을 합니다. 딴짓 좀 하라고. 보면서 졸기도 하고 딴짓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도서관 가서 뭘 하겠다기보다는 꾸준히 와서 자기가 좀 관심 있었던 책을 조금이라도 한 글자라도 보셔야 하고요. 이렇게 책하고 좀 더 친해져야 됩니다. 유명인들의 책은 정신을 개조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책에 익숙해지시면 다른 매체에도 집중해서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혹여나 그런 자극이 없지만 몰두할 것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제 친구 경험담이지만 짬을 내셔서 홀로 여행을 다녀오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환경에서 벗어나 기존에 있던 환경과 다른 것을 봤을 때 약간 리프레시라고 하죠. 리프레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도박 여행이나 원정 도박은 하지 마시고요. 네 번째는 운동이에요. 제가 가끔씩 이제 쇼츠를 올리는데요. 저는 운동과 담을 쌓았던 사람이었거든요. 뭐 빠따, 볼링 치러 가는 것은 좋아했지만 그 홈 웨이트 트레이닝, PT 등은 좀 혐오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뛰게 되었냐면 고시원에서 금단 증상 때문에 이제 끙끙 앓다가 도저히 버티다 못해 그냥 몸이 그냥 저절로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시작은 산책으로 가볍게 했거든요. 무작정 돌아다니면서 풍경도 보고 사람도 보고 다양한 가게들도 보고 이런 것들을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렇게 발걸음 가는 대로 걷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 말이 또 있잖아요. 우울하면 일단 밖으로 나가라. 뭔가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이걸 한번 뛰어보면 어떨까 싶었는데 뛰고 나니까 좋았어요. 개운하고 생각도 좀 정리가 된 기분? 게다가 처음에 100m도 헐떡헐떡 했는데 뛰다 보니까 점점 더 길게 뛸 수 있게 되면서 그러한 이제 뛰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안 좋은 생각들을 그만큼 잊게 되고 그 깊게 쌓여있던 고민이나 생각들도 조금은 정리가 되는 효과도 있고 타이트하게 운동을 하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말 개운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조금씩 시나브로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서 개선이 되어갈 거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지혜와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